상편과 중편을 보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 쓰이는 이미지와 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홈즈는 레스트레이드와 그렉슨을 향해 범인을 잡았다고 말하더니 느닷없이 마차를 부르고 여행을 가기 위한 짐을 싸기 시작한다. 그리고 짐 싸는 걸 도와달라며 마부를 방으로 부르더니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드레버를 살해한 제퍼슨 호프 씨를 소개한다고 말한다. 마부는 순간 당황하더니 무서운 얼굴하며 창밖으로 뛰어내렸고 그렉슨, 홈즈, 레스트레이드가 달려들어서 그를 잡아낸다. 붙잡힌 사내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미소를 짓더니 우리 보고 다치진 않았는지 물어본다. 뭔 씨발 이중인격이야? 사내는 경찰서까지 본인 스스로 가겠다고 했고 홈즈와 경찰 2명 그리고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고 범인 제퍼슨 호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본다. 호프는 재판 때 말해도 되지만 지금 이곳에서 모두에게 사건의 진상을 말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의사가 맞냐고 묻고는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말한다. 이거 약간 떡볶이 아줌마가 생각나가지고 조금 기분이 이상하다. 나는 그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불규칙하고 강하게 뛴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가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았다. 호프는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건의 뒷이야기에 대한 증언은 남겨두고 싶다며 자신이 평범한 살인범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제부터 시점은 과거 미국 대륙에서 있었던 일로 넘어간다. 어떤 남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어떤 병원에서 길을 잃고 식량과 물도 떨어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저기 멀리서 서부로 향하는 수많은 마차들과 사람들이 왔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남자와 여자아이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자신을 존 페리어라고 소개하며 21명의 일행 중 본인과 이 루시라는 여자아이만 살았다며 부디 살려달라고 말한다. 존 페리어와 루시에게 찾아온 이들은 모르몬교라는 종교의 신자들이었고 모르몬교를 믿는다는 조건하에 존을 데리고 가준다. 존은 모르몬교와 함께 다니며 뛰어난 사냥 실력을 보여줬고 모르몬교 일행이 비옥한 땅에 이르렀을 때 모르몬교의 지도자인 브리검 영과 장로인 스테거슨, 드레버는 그에게 비옥한 땅을 준다. 존 페리어는 자신의 땅에 통나무집을 짓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고 그 일대에서 존 페리어만큼 부자인 사람은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 한편 존 페리어의 수양딸 루시는 12년이 지나자 그 일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존 페리어에게 모르몬교 신자들은 언짢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 특히나 여러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존 페리어는 모르몬교들의 이런 불만을 딱히 신경 쓰지 않으며 자신의 밭을 가꿨다. 그러던 어느 날 루시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마을에 가고 있었다. 마을에 가던 중 루시는 엄청난 소떼와 마주치게 된다. 그녀는 소들 사이 빈틈으로 말을 몰았지만 그 순간 긴 뿔을 가진 소떼들에게 에워싸여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패닉이 왔을 테지만 겁대가리를 상실한 우리 루시는 소떼를 뚫고 지나가려고 한다. 하지만 야생의 사나우소는 볼로 루시가 타고 있는 말의 배를 찔렀고 말은 준나게 아파가지고 날뛰기 시작한다. 루시는 이제 뒤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봤던 야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던 순간 지금 도와드리죠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때마침 그 근처로 카우보이가 지나가고 있었고 어떤 키가 큰 젊은 청년이 루시를 구해준다. 청년은 루시가 존 페리어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본인의 이름은 제퍼슨 호프이며 존 페리어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루시는 네가 직접 안부를 전해라고 말하며 본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다. 오늘부터 내 장래희망은 카우보이다. 제퍼슨 호프는 존 페리어의 집에 방문했고 그 뒤에도 몇 번이나 찾아갔다. 그렇게 루시와 제퍼슨 둘의 사이는 깊어져 갔고 많은 시간이 지난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저녁 제퍼슨은 자신은 곧 떠나야 한다고 2달 뒤에 돌아올 테니 결혼해달라고 부탁한다. 루시는 흔쾌히 승낙했고 제퍼슨은 2달 뒤에 보자고 말한 뒤 떠난다. 그가 떠난 지 3주가 됐고 존은 딸이 결혼을 하면 딸을 잃어서 쓸쓸할 것 같기도 하지만 행복한 그녀의 모습을 보니 결혼을 반대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는 모르몬 교도와는 딸을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퍼슨과 사랑에 빠진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존은 모르몬교의 일부 다처제 관습은 정말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고 절대로 모르몬 교도와는 딸을 결혼시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은 모르몬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거라서 이런 생각을 함부로 내뱉었다간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했다. 지금까지 모르몬교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걸 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두려워하게 됐으며 마음속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존 페리어의 집에 모르몬교의 교주가 찾아왔다. 그는 존에게 결혼을 왜 안 하는지 물어보고는 루시에 대해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루시가 이 교도와 약혼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이것은 교리에 어긋나는 거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존의 신앙이 시험받을 시기가 됐다며 스테거슨 장로와 드레버 장로에게 아들이 있으니 두 집안 중 한 명을 택해서 루시를 시집 보내란 말을 한다. 존은 어여쁜 딸을 그런 개 씨발놈들한테 시집을 보낼 수 없었기에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다. 교주는 만약 우리의 말을 거부한다면 차라리 죽여달란 말을 하게 해줄 거라고 말하며 가버린다. 루시는 집안에서 이 말을 다 듣고 있었고 존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루시를 안심시킨다. 존은 제퍼슨에게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보내고 제퍼슨이 돌아오면 이곳에서 도망가기로 결정한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의 집에 웬 2명의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2명의 남자는 모르몬교의 장로인 드레버와 스테거슨 장로의 아들들이었다. 드레버 장로와 스테거슨 장로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길어가지고 내가 발음하기 어려우니 이제부터 이들을 드레버와 스테거슨이라고 부르겠다. 둘은 루시에게 결혼해달라고 말하러 온 곳이었다. 하지만 둘의 태도는 한없이 거만했고 존은 개빡쳐가지고 그냥 나갈 건지 처맞고 나갈 건지 물어본다. 두 젊은이는 개쫄아가지고 주님이 너를 벌할 거라고 말하고 빤스러 내버린다. 존은 일단 내쫓긴 했지만 교주가 본인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아침 반성할 시간을 29일 주겠다. 그 다음은 이라고 적힌 쪽지가 침대에 놓여 있었다. 존은 그 다음은 뒤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서 더욱더 두려웠다. 그는 다시는 이런 침입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자물쇠로 문을 잠궜지만 다음날 집 천장에 28이라고 적힌 숫자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소름 돋는 나날이 계속 반복되었고 교주가 말한 날짜까지 2일이 남은 날이 되었다. 그날 밤 갑자기 어떤 조그만 소리가 문 쪽에서 들렸고 존은 무슨 소리인가 하며 문을 열어본다. 소리의 주인공은 제퍼슨 호프였다. 호프는 허겁지겁 들어와서는 이 집 주위에 보초병들이 깔려있다며 얼른 돈과 음식을 챙겨서 이곳에서 조용히 빠져나가자고 말한다. 그렇게 페리어 부녀와 제퍼슨은 모르몬교의 땅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세 사람은 열심히 산을 헤쳐갔고 루시와 존이 쉬어가자고 말해도 제퍼슨은 뒤지고 싶으면 쉬자고 말하며 탈출을 서둘렀다. 탈출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식량이 다
떨어졌고 제퍼슨은 부녀를 위해 모닥불을 피운 뒤 사냥감을 찾아 떠났다. 제퍼슨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사냥을 하여 먹을 것을 가져온다. 그런데 왜인지 모닥불을 피워놓은 곳에는 인기척이 없었고 불마저 꺼져 있었다. 호프는 충격을 받았고 일단 모닥불에 불을 살려서 그 빛으로 주위를 살펴보았다. 땅 위에는 수많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고 그 발자국으로 페리어 부녀가 습격을 당한 뒤 끌려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호프는 모닥불 옆에 웬 붉은 흙더미가 쌓여 있는 걸 발견한다. 흙더미에는 어떤 팻말이 있었고 그곳에는 존 페리어 이곳에서 숨을 거두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호프는 절망한 다음 다른 무덤을 살펴보았으나 다른 무덤은 보이지가 않았다. 아마 루시는 더러운 새끼들의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간 것 같았다. 호프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고 이내 모조리 죽여버리겠다는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호프는 다시 모르몬 교도들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자신이 자주 도와줬던 쿠퍼라는 인간을 만난다. 쿠퍼는 호프를 보자 미쳤냐고 여기 있으면 뒤지니까 빨리 나가라고 한다. 호프는 괜찮다고 루시는 어떻게 됐는지 물어본다. 쿠퍼가 말하길 드레버와 결혼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쿠퍼가 봤을 때 드레버는 그녀를 오래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며 루시의 얼굴은 마치 유령 같았다고 말한다. 그 말 듣고 호프는 표정이 굳은 채로 산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루시는 강제로 한 결혼 때문인지 아버지의 죽음 때문인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다. 그녀의 시신을 땅에 묻기 전날 밤 그녀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어떤 사내가 무서운 표정으로 찾아온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그녀의 손에 있던 결혼 반지를 빼낸 다음 사라져버린다. 그때부터 몇 달 동안 호프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 후로 모르몬교의 마을에 있던 스테거슨과 드레버는 목숨에 계속 위협을 받았고 호프를 죽이기 위해 원정대를 보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그 둘은 밤에 잘 돌아다니지도 않고 경호원을 두었다. 드레버와 스테거슨의 조심에도 불구하고 호프의 복수심은 계속해서 불타올랐다. 하지만 호프 역시 사람이었기에 먹고 살아야 복수를 할 수 있었다. 호프는 5년 동안 일을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복수를 위해 다시 드레버와 스테거슨을 찾아갔다. 하지만 모르몬교의 젊은 교도 몇 명이 장로의 권위에 반발해서 이곳을 떠났다고 한다. 그 중에는 드레버와 스테거슨이 포함되어 있었다. 호프는 포기하지 않고 그 둘을 미친듯이 쫓아다녔다. 둘은 호프를 피해서 런던으로 달아났고 호프는 런던까지 그들을 쫓아갔다. 호프가 런던에 왔을 때 그의 지갑은 거의 빈 상태였고 별 수 없이 그는 마차 회사에 취직을 했다. 호프는 그 두 사람이 머무는 곳을 찾아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에는 어떤 하숙집에 묵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그 녀석들을 바싹 뒤쫓아다녔고 어느 날 밤 그들이 유스턴역으로 가는 걸 발견한다. 그들은 리버풀행 열차에 대해서 물어봤고 역무원은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다. 스테거슨은 실망하는 듯해 보였지만 드레버는 기뻐하며 잠깐 볼일을 보고 돌아온다는 말을 한다. 스테거슨은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나중에 어떤 호텔에서 만나자는 말을 하고 둘은 헤어졌다. 호프는 드디어 둘이 떨어져서 한 명만 남게 되자 기회다 싶었고 드레버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드레버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더니 마차를 타고 그의 하숙집으로 갔고 호프는 자신의 마차로 그를 바짝 뒤쫓아갔다. 드레버가 하숙집에 들어간 지 15분이 지났고 드레버는 어떤 젊은이에게 처맞으면서 튀어나온다. 드레버는 젊은이를 피해 존나 튀면서 호프의 마차에 올라타서는 스테거슨이 있는 호텔로 가달라고 말한다. 호프는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다 생각하여 엄청나게 기뻤다. 마차를 타고 가던 드레버는 잠시 멈춰서 술집에 내리더니 술을 오지게 처마시고는 고주망태가 되어서 다시 마차에 올라탄다. 호프는 드레버를 데리고 마부일을 할 때 반았던 브릭스턴가의 빈집으로 드레버를 데리고 갔다. 집 안으로 들어와서 불을 켜고는 호프는 드레버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겠냐고 물었다. 드레버는 물끄러미 호프를 쳐다보고는 그의 정체를 알아내자 그의 눈에 두려움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호프는 복수심 때문인지 너무 흥분해서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고 네가 루시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냐며 죗값을 치를 때가 됐다고 말한다. 호프는 품속에 있던 알약을 꺼냈고 두 알 중 하나는 독약이고 하나는 독약이 아니니 운이 좋다면 너는 살 거라고 말해준다. 드레버는 무서워서 별 수 없이 알약 하나를 먹어버렸고 그는 비틀거리다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쓰러진다. 호프는 너무나도 기뻤고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RACH라는 글자를 적어두고 현장을 빠져나온다. 그렇게 마차를 몰고 가던 중 루시의 반지가 없어졌다는 걸 알았고 그녀의 유품이 현장에 있구나 싶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경찰과 마주쳐버린다. 그는 만취한 척 연기를 해서 간신히 의심을 피했고 이제 스테거슨을 죽이러 간다. 호프는 스테거슨이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서 마찬가지로 알약을 고르라고 했지만 스테거슨은 호프에게 덤벼들었고 호프는 별 수 없이 칼로 그를 찔러서 죽여버린다. 이제 호프는 할 일을 모두 끝냈으니 미국으로 돌아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마부일을 했고 오늘 아침 지저분한 옷차림을 한 아이가 제퍼슨 호프라는 마부가 있으면 베이커가 221 B번지에 사는 신사분이 부르니 가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곳에 왔는데 체포당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의 말을 다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고 홈즈는 반지를 찾으러 온 사람은 누구인지 물어본다. 호프는 본인의 친구라 자세한 건 얘기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렇게 호프는 감옥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베이커가로 돌아가게 된다. 호프가 감옥으로 간 그날 밤 동맥류가 파열되는 바람에 독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다. 하지만 뭔가 후련했는지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고 한다. 홈즈는 집에서 나에게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긴 했지만 지금까지 손댄 사건 중에 최고였다고 말한다. 난 이 새끼 허세 부리려는 건가 싶어가지고 관심을 안 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사건을 푼 건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한 건지 물어본다. 일단 홈즈는 사건 현장까지 걸어갈 때 마차 바퀴 자국을 보고 개인용 마차가 아니라 영업용 마차라는 걸 알아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체의 표정이 공포에 질려 있었고 입에서 독의 냄새가 났으니 억지로 독극물을 마셨다는 걸 알아냈다. 그 다음 반지가 발견됐을 때 범행 동기를 알았다고 한다. 범인은 그 반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였거나 또는 사라진 여자를 떠올리게 한 것이라고 추리했다고 한다. 얼굴이 붉은 사내라고 추리했던 것도 현장에 피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냥 대담하게 추리한 거라고 한다. 찍은 게 맞았다. 사건 현장을 떠나고 나서 홈즈는 클리블랜드에 전보를 쳐서 드레버가 제퍼슨 호프라는 남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여기까지의 추리로 제퍼슨 호프라는 남자가 런던에서 영업용 마차를 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만약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도 있으니 한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홈즈는 소년탐정단을 불러 제퍼슨 호프라는 사내를 찾게 시켰다고 한다. 나는 와 이 새끼 대가리에 뭐가 들었을 거라고 감탄하며 오늘 신문에 어떤 기사가 쓰였는지 확인한다. 신문에는 홈즈라는 아마추어 탐정이 레스트레이드와 그렉슨에 살짝 도움을 줬고 앞으로 두 형사의 도움을 받으면 뛰어난 탐정이 될 것 같다는 언급이 있었다. 홈즈는
홈즈는 그걸 보고 우리의 진홍색 연구는 이들에게 표창만 안겨주고 끝났군 하며 살짝 미소를 짓는다. 나와 홈즈의 첫 번째 사건 진홍색 연구는 여기에서 마무리된다. 이거 은근 반응이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 더 재밌는 스릴러 소설이나 추리 소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